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노래 안 부릅니다. 노래하세요. 오늘 저기 이야기 마당에 제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이야기 마당에도 사람이 많아졌고요. 거리에서 문성근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과 악수하면서도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뭐 선거운동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어떠냐? 못 믿겠어요. 절대로 못 믿겠어요. 아직은. 옆에 사상구의 문재인 후보는 뭐 열광적인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또 그쪽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구는 아직도 저는 몸으로 느끼기는 될 것 같은 좋은 감정을 느끼는데 제 이성은 머리로는 아직은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해서 제가 더 보탤 말은 없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 때가 되니까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 후보들이 뭐 온갖 공약을 다 내걸고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한마디로 속으로 가소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참여정부 초대 내각의 문화부 장관 했습니다. 1년 반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 저한테 단 한 분도 이 부산 지역의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생활, 체육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분 만나본지 못했습니다. 그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들은 제가 느끼는 제 소감은 그분들은 지역 발전에 관심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부산에 영화의 전당 새로 세웠는데 그 영화의 전당 만들 때 그것을 부산 영화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했던 사업 자랑하려고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참여정부 자랑 못합니다. 참으로 참여정부 출신들 여기 문성근 씨도 거기 참여정부 출범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명예남 씨도 계시지만 문재인 후보 뭐 여기 참여정부에 관련된 분들이 여러분들 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공통점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자기 자랑 못합니다. 맞아요. 그거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된 그 이상한 DNA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랑 못했습니다. 저도 자랑 단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말일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문성근 후보 따라서 토론장 KBS까지 따라가서 토론하는 걸 보고 참으로 감회가 많았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인프라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영화의 전당 최초에 제안했던 제안서보다 더 큰 규모로 만들도록 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산업의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회에서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만들고 법제안을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그것이 잘 안 되도록 거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협조해주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아름다운 정책을 만들어도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중앙정부에 긴밀히 협조해서 요청해서 지역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것이 자기들 당선되는 것, 자기들 표를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무슨 사업을 가시적으로 해놓은 것을 그것이 하나의 실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그때 일할 때 그 후에 총선을 치렀고요. 다시 총선을 치릅니다. 지금 8년 됐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얼굴은 달라졌을지 모르나 그들의 심성, 그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 그들의 민생에 대한 생각, 그들의 유권자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속으로 다만 가소로울 뿐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제가 시나리오를 쓰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제가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었고, 제 마음속에서는 여기 내려와서 문성근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도우는 것이 제가 영화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영화를 만들고 정치와는 많이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정치,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 지금 새누리당 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이명박 정부, 이 새누리당, 이 한나라당, 이 집권 세력은 자기 자랑 잘하는 치명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 로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 빨간색 로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저 빨간색 로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들 혹시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조카라고 나옵니다. 악의 화신이죠. 그 조카가 늙은 얼굴에, 악마와 같은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하고 빨간색 입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새누리당의 저 로고가 그냥 자기들은 좋은 이미지를 찾아서 저렇게 만들었을지 모르나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로 읽힙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것도 다 자기 자랑으로 돌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다 덮어버리는, 그걸 다 미화시키는, 마치 늙고 추악한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하듯이, 그리고 빨간 입술을 그려서 새로 분장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데만 뛰어난 정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시 20년 이상 한 당을 찍어서 부산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삶의 질 지표가 전국 최악입니다. 부산시와 경쟁적으로 전국 최악인 삶의 지표를 가진 도시는 바로 대구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온 대구 지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구, 부산 가장 한나라당 일당 독재, 일당 독점 20년 이상 30년 동안 허용해준 바로 그 도시가, 그 지역이 삶의 질의 지표에 있어서 전국 최하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부산 대구 지역에 제 후배들이나 제 친척들, 제 조카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삶의 질이 나빠서 잘 살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주 어린 세대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냐면 우선 정치적으로 닫혀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삶을 보는 눈이나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협소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가 자기 삶과 관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 삶의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기 삶이 괴로운 것이 정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삶의 구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미성숙한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도 아는 말이라고는 빨갱이, 좌파, 종북 이런 말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왜곡시키는 그런 시각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까지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아까 올라오신 조국 교수, 권영길 전 총재님, 그리고 박해동 하백, 전수일 감독,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문재인 후보 그 외에도 부산 지역에 많은 분들이, 부산 지역에 인물이 많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부산에 왜 이렇게 인물들을 만들었는가? 저는 부산의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국 교수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부산은 해양도시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만나고 서로 다른 것들이 부딪히면서 그것과 함께 더 강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 중에도 이렇게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어땠을까요? 저는 지난 20년간 정치적으로 폐쇄되고 닫혀 있으면서 부산시 출신의 젊은 세대에게도 심각한 대구와 마찬가지의 치명적인 질병이 번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부산 시민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저는 부산 시민들의 눈으로부터, 표정으로부터 다시 부산이 옛날의 부산으로 돌아가고 다양한 것들을 껴안고 어제 오늘에 묶여있지 않고 내일을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산 시민들을, 그런 의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은 희망이 있을 겁니다. 저는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하시고 여러분들이 바꾸어주시면 대한민국도 바뀌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근현대사를 보시면 부산이 변화하면 대한민국이 변화했습니다. 서울이 변화하면 대한민국은 물론 변하겠지만 서울이 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통해서 중앙은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두리에서부터 변해서 중앙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변하게 할 것은 바로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기운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변화의 출발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출발이 되어주게 하는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바꾸게 하는 겁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김도읍 후보가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공격성 질문이었는데 우리 문성근 후보에게 복수 운운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복수하러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묻더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성근 후보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 문성근 후보나 저나 육친만큼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처럼 생각하던 그 육친이 그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게 떠밀려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러나 문성근 후보는 그 보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성근 후보가 여기 내려온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복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복수했습니다. 겁나게 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고 밥그릇을 뺏었습니다. 가장 치사한 방식으로 복수했습니다. 그러나 문성근 후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성근 후보 아까 조국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일산이나 가족이 문익환 목사로부터 대를 이어서 살아온 도봉구 같은 데서 출마하면 걱정 없이 당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치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이미 했고 저도 장관을 했는데 문성근 후보 소위 말하는 노무현을 만든 바로 그 사람이 공직 맡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맡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금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다시 나왔느냐?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겠지만 바로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부산의 변화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자기가 그 억울한 마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죄의식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성근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악수하고 머리 숙여 절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친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차마 원치 않은 길이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 길을 나서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옆에서 마지막 권유를 저도 마음에 내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를 강요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길을 나서도록 한 사람이 바로 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에 제가 잘 아는 가장 자기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것,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어떤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단 한 사람을 지금 제 주위에서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문성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그러한 진정성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그 출발을 바로 부산에서 출발시키기 위해서 문성근 후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마음을 다 정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셔서 주위에서 힘드시더라도 5배, 10배의 지지자
응원하는 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